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여권으로는 출국이 어렵습니다. 한국인 승객이 두바이 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제지를 당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승객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곧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를 지켜보던 한 승무원의 인생을 바꿨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나탈리아 몬테로입니다.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지금은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VIP 라운지 서비스 담당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호텔 서비스업에 관심이 많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바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학도 가지 못했죠. 그래서 공항 VIP 라운지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두바이 국제공항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각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호텔 매니저가 되는 것이 제 목표였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VIP 라운지는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국적의 승객들이 짧은 대기 시간 동안 편안함을 누리길 원했죠. 제 일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고객이 라운지에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 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자리로 안내하고 음료를 권했어요. 어떤 음료를 드릴까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물을 가져다 드리던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살짝 떨리면서 물 몇 방울이 그의 명품 서류 가방에 튀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VIP 고객들은 대개 이런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저는 바로 랩핀을 꺼내 닦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국인 고객은 불쾌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서비스업은 사과보다 태도가 더 중요해요. 고객을 대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프로답게 행동하세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VIP 고객들은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완벽한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셨거든요. 그저 물 한 잔을 서빙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실수였지만 그 고객의 반응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프로답게 행동하라. 그 말은 단순한 조언 이상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항상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이에요. 주변에서는 제가 차갑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제가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콜롬비아 사람들은 대체로 정열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달랐어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탓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한국인 고객과의 만남은 평범하게 끝났습니다. 그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자 조용히 라운지를 떠났고 저는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꿀 첫 단추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호텔 서비스업에 진출하고 싶었지만 학력도 없고 경력도 충분치 않았죠. 그저 공항 라운지에서 일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하는 생각에 가끔은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 고객과의 만남은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중요하다면 학력이나 배경보다 제 노력과 태도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라운지가 아닌 체크인 카운터를 지원하는 날이었어요. 승객들이 몰려 직원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저는 체크인 절차를 돕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제가 물을 쏟았던 그 한국인 고객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할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직원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그런 생각들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프로답게 행동해야 할 때니까요. 하지만 그 한국인 고객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체크인 과정에서 그의 여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직원들은 그의 출국을 막고 있었고 그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상급자를 부르거나 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는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순간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가 저를 알아볼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다행히도 저는 비슷한 문제를 전에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고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특정 코드를 입력하도록 안내했죠. 몇 분 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시스템 오류였던 겁니다. 그 한국인 고객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비행기를 놓치지 않게 됐네요. 그리고 잠시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전에 VIP 라운지에서 뵌 것 같은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며칠 전에 라운지에서 물을 서빙해 드렸어요. 그가 그 일을 기억할까 걱정됐지만 그는 오히려 반갑게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때 조언을 드렸었죠. 지금 보니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시네요. 그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작은 문제를 해결했을 뿐인데 그는 진심으로 감사해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직업에 관심 있어요? 호텔 업계에서 일해본 적 있나요? 그 질문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호텔 서비스업이 제 꿈이에요. 하지만 아직 기회가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제 명함입니다. 혹시 진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으시면 연락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명함을 보니 그는 한국의 유명한 호텔 그룹의 임원이었어요. 단순한 VIP 고객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 명함을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 명함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호텔 그룹, 너무 멀고 낯선 세계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죠.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정말 기회를 주려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두바이에서의 제 생활은 안정적이었어요. 비록 꿈꾸던 호텔업은 아니었지만 공항 VIP 라운지 일은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도전을 원하는 마음도 있었죠. 저는 명함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할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 승무원 지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업에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항공 서비스업에서 경험을 더 쌓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로 가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항 내 승무원 실습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선발되었습니다. 제 서비스 경험과 다양한 언어 능력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승무원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컸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심리적인 압박이었어요. 특히 남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 편견이 가장 힘들었죠. 콜롬비아 사람들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서비스업에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승무원이 될 수 없어. 훈련 담당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저를 겨냥한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자주 받았거든요. 너무 차분하고 표현이 없다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했어요. 미소 짓는 법, 고객을 대하는 태도,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법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첫 비행을 앞두게 되었어요. 첫 비행 전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죠.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그 한국인 고객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프로답게 행동하세요. 그래.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자. 이것이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니까. 드디어 첫 비행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깔끔한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헤어스타일부터 메이크업, 손톱까지 모든 것이 규정에 맞게 완벽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출발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비행은 두바이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에 배정되었고 VIP 고객들을 응대해야 했죠. 그동안의 경험이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다양했어요. 비즈니스맨부터 관광객까지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륙 준비가 한창일 때 한 중년의 중국인 고객이 좌석 문제로 불만을 터뜨렸어요. 자신의 좌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자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죠. 죄송합니다만
현재 비즈니스 클래스는 모두 예약이 찼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제가 공손하게 설명했지만 그 고객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린 음료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았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고객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음식의 온도부터 시작해서 담요의 재질까지 모든 것이 불만이었죠. 그때였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한 한국인 승객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승무원은 고객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삼가 주세요. 그 한마디에 기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중국인 고객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누군가가 저를 위해 나서주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비행의 안정을 찾자 저는 그 한국인 승객에게 다가가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황이 진정되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승무원님이 너무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서비스업에 종사해서 그 어려움을 잘 알거든요. 그의 말투와 태도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니까요. 첫 비행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작은 실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죠. 제 차분하고 세심한 서비스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았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승객들이 모두 내리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까 그 한국인 승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미 모두 내렸는데 그는 제가 정리를 마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첫 비행이셨죠? 그가 물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약간의 긴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리고 갑자기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호텔 업계에서 일해볼 생각 있나요?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제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호텔 업계요? 한국에서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저는 한국의 호텔 그룹 대표입니다. 당신같이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분이 저희 호텔에서 일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가 왜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졌는지 알았어요. 바로 두바이 공항 VIP 라운지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고객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에게 프로답게 행동하세요라고 조언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었죠. 혹시 두바이 공항 VIP 라운지에서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그때 체크인 문제도 도와주셨죠. 저는 그때부터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봤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놀라운 우연이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바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호텔업계로 가는 문을 열어줄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시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 텐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죠. 고민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행기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죠. 한국에서 일하는 게 가능할까? 승무원이 되는 게 내 길이었을까? 아니면 호텔업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일까?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먼 나라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주어진 실질적인 기회였고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연락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몇 번의 신호음 후,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탈리아입니다. 어제 비행기에서 만났던.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는 반갑게 대답했어요. 나탈리아 씨.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우선은 호텔 연수생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실전 경험도 쌓고 한국 문화와 언어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연수생이라 처음부터 정식 직원이 아닌 것에 약간의 불안함도 있었지만 이것이 최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수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한국행이 결정되었어요. 두바이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승무원 실습은 중단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경험이 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닌 승객으로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제 꿈을 향한 큰 걸음이라는 거였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두바이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한국으로 향하는 제 인생의 여정. 그 시작은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한국인 고객과의 만남을 떠올렸죠. 그날 그 한국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입국장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간판부터 시작해 사람들의 언어, 심지어 공기까지도 다르게 느껴졌죠. 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과연 제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도착장에는 호텔 측에서 마중 나온 직원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나탈리아입니다. 영어로 인사했더니 그 직원은 반갑게 웃으며 영어로 대답해 주었죠. 환영합니다. 나탈리아 씨.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두바이와는 또 다른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점점 실감났죠. 호텔에 도착하자 대표님이 직접 로비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분은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사업가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나탈리아 씨. 긴 여정 고생 많으셨어요. 그는 따뜻하게 인사했죠. 그리고 호텔 직원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모두 친절하게 저를 반겨주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호텔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시설이었어요. 제가 호텔 매니저가 되기를 꿈꿨던 바로 그런 곳이었죠. 우선 저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부터 시작해 점차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며 호텔 운영 전반을 배울 계획이었어요. 첫날은 호텔 내부 투어로 시작했습니다. 로비부터 레스토랑, 스파, 피트니스 센터, VIP 라운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특히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보기 좋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가장 큰 장벽은 물론 언어였습니다. 영어가 통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한국어로 대화했죠. 저는 기본적인 인사말과 숫자, 간단한 단어들을 빠르게 외우려 노력했지만 실전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때때로 고객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에 놀라거나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컸어요. 한국에는 서비스에 대한 독특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도 고급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한국의 세심함은 차원이 달랐죠. 물 한 잔을 내드릴 때도 잔의 방향, 손의 위치, 인사의 깊이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직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위계 질서가 명확했고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도 중요했죠. 저는 팀원들 중 유일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때때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나탈리아 씨, 한국어 배우기 힘들죠? 선배들이 자주 물어봤어요. 저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사실 너무 어려워서 매일 밤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도전하기 위해서니까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호텔 업무에도 익숙해졌어요. 특히 VIP 고객을 응대하는 일은 제가 두바이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해서 자신감이 있었죠. 외국인 고객들이 호텔을 방문할 때면
제가 영어로 응대하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동료들의 배려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자 그들도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한국 음식을 먹으며 문화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퇴근 후에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나탈리아, 오늘은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 연습해봐요. 이런 작은 도움들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표님도 자주 제 상황을 체크해 주셨어요.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그는 항상 따뜻하게 물어봐 주셨죠. 저는 솔직하게 어려움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배운 점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어요. 서비스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텔에서 단순히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고객의 경험을 창조한다. 저는 그때까지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의 모든 순간이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차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맵거나 낯설어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김치와 된장찌개도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했죠. 경복궁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여유를 느끼고 명동에서 쇼핑을 하며 젊은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호텔 업계에서 실질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시작해서 객실 관리, 식음료 서비스, 연애 기획까지 다양한 부서를 경험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하며 호텔 운영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죠. 두바이에서는 단순히 VIP 라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었다면 한국에서는 호텔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호텔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었고 외국인 VIP 고객들을 담당할 책임자가 필요했죠. 대표님은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나탈리아 씨, 이번 행사의 외국인 VIP 담당을 맡아주시겠어요? 당신의 경험과 언어 능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제 능력을 증명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VIP 고객 리스트를 확인하고 각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메모하고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밤낮으로 준비했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컨퍼런스 당일 전 세계에서 온 VIP 고객들이 호텔에 도착했어요. 저는 영어, 스페인어, 약간의 아랍어를 활용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각 고객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취향과 요구사항을 기억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죠. 힘들었지만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어요.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대표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나탈리아 씨. 고객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 호텔이 내년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그곳의 VIP 서비스 매니저를 맡아보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호텔 매니저 직책을 제안받은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단순한 연수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서의 자리였죠. 정말인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대표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은 그것을 증명해냈고요. 저는 감격에 겨워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원룸에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두바이에서 그 한국인 고객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호텔 운영에 관한 책을 읽고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안했어요. 동료들도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이제는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감이었어요. 두바이에서는 항상 자신을 의심하고 더 나은 기회를 찾지 못할까봐 걱정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그것이 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호텔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다고 평가받았죠.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 대표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콜롬비아 출신이라는 사실보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이런 문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승무원 실습 때 겪었던 차별과는 완전히 달랐죠. 당시 남미 출신이라는 이유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호텔에서는 그런 편견 없이 제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악의적인 차별이 아니라 단순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회식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식 인사예절도 자연스럽게 습득했어요. 특히 정칭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게도 전해졌거든요. 동료들은 이제 저를 단순한 외국인 직원이 아닌 함께 일하는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나탈리아 씨,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노력하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요. 대표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움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나탈리아 씨는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드디어 새 호텔 오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VIP 서비스 매니저로서 팀을 꾸리고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책임하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이었죠. 부담도 컸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일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새 호텔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럭셔리한 분위기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하는 곳이었죠. 저는 제가 두바이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경험을 토대로 최고의 VIP 서비스를 구상했습니다. 단순히 고객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오픈 전 마지막 점검 날, 대표님이 호텔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설명했어요. VIP 고객을 위한 특별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객실에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요. 또한 각 VIP 고객의 취향과 요구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방문 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소개했죠. 대표님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나탈리아 씨,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네요. 그리고 저에게 악수를 청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프로가 되셨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두바이 공항 VIP 라운지에서 그가 했던 첫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프로답게 행동하세요. 그때는 단순한 조언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진정한 프로페셔널로 성장했다는 인정이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으니까요. 드디어 호텔 오픈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VIP 객실의 준비 상태, 웰컴 드링크, 웰컴 카드, 꽃꽂이까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했죠. 팀원들도 모두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VIP 고객이 도착했을 때 저는 직접 맞이했어요. 미국에서 온 사업가였는데 그는 제가 영어로 응대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이 한국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니 흥미롭네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VIP 라운지로 안내하며 호텔의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다양한 국적의 VIP 고객들이 호텔을 방문했고 모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구상한 맞춤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었어요. 고객의 취향에 맞춘 객실 세팅, 선호하는 음료를 미리 준비해둔 미니바, 그리고 그들의 일정에 맞춘 서비스 제공 등 이 모든 것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죠. 오픈 첫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팀 전체가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대표님도 참석하셔서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건배를 제안하셨죠. 나탈리아 씨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텔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말했어요. 저를 믿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바이 공항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더 배우고 성장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두바이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한국인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호텔 오픈 후 저희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어요. VIP 서비스 매니저로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끊임없이 점검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바빠서 지치기도 했지만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라는 생각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죠. 특히 보람찼던 것은 제가 다른 외국인 직원들의 멘토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호텔 산업에 관심 있는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저희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고 저는 그들이 한국 문화와 호텔 업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방법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죠. 나탈리아 씨처럼 되고 싶어요. 한 필리핀 출신 직원이 말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호텔 총지배인을 목표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고객과 직원들과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물론 아직도 배울 것이 많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게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끔 두바이 시절을 떠올릴 때면 그 한국인 고객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만약 그날 그 한국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지금도 두바이 공항 VIP 라운지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우연한 만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 끊임없는 배움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까지. 이 모든 경험이 제가 더 나은 호텔리어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죠.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제 고향 콜롬비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호텔을 열고 싶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철학과 콜롬비아의 따뜻한 정을 결합한 특별한 호텔이죠. 그곳에서 저처럼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들이 국적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 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못 알아듣고 문화적 차이에 당황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이제 제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 되었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심지어 가끔 한국어로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 제 삶의 일부가 된 거겠죠. 호텔에서의 제 역할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표님의 추천으로 호텔협회에서 주최하는 국제 서비스 품질 향상 세미나에 연사로 참가했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호텔 서비스의 강점과 개선점에 대해 발표했죠. 처음에는 무척 긴장했지만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제가 제안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 아이디어에 많은 호텔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나탈리아 씨는 한국과 외국의 서비스 문화를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네요. 대표님이 세미나 후에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문화적 차이와 적응 과정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제 경력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고향이 그립기도 합니다. 콜롬비아의 활기찬 거리,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태양이 내리쬐는 따뜻한 날씨까지. 하지만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제 꿈을 찾았고 성장했고 많은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으니까요. 지난번 휴가 때 콜롬비아에 다녀왔는데 가족들은 제가 많이 변했다고 말했어요. 나탈리아, 너 이제 완전히 한국인 같아.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더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프로페셔널해졌으며 무엇보다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헤매는 모습을 볼 때면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주곤 합니다. Can I help you? 영어로 말을 걸면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짓죠. 아마도 동양인처럼 생긴 제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의외였나 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해주곤 합니다. 콜롬비아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정을 소개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의 문화 대사가 된 느낌이 들어요. 호텔에서는 이제 제가 특별한 고객 응대가 필요한 상황에 투입되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VIP 고객들과의 소통이 어려울 때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겼을 때 제가 나서서 중재하곤 해요.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장점이 되었죠. 어느 날 중동에서 온 왕족 고객이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매우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많았고 한국 직원들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제가 두바이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팀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서비스 방법을 제안했어요. 덕분에 고객은 만족스러운 체류를 했고 저희 호텔을 다시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표님은 그 일을 계기로 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바로 글로벌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이었죠. 다양한 문화권의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문화적 차이와 극복 방법, 그리고 호텔 업계의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했죠. 3개월의 연구 끝에 저는 완성된 가이드라인을 대표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는 매우 만족스러워하셨고 이 가이드라인을 그룹 내 모든 호텔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어요. 나탈리아 씨, 이것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 호텔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3년 전, 저는 두바이 공항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더 나은 기회를 꿈꾸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유명 호텔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제 아이디어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보고 있었죠. 이 모든 변화가 한 한국인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특히 초기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답답한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은 결국 제가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음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호텔 경영 MBA 과정에 지원했거든요. 대표님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일을 계속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것이 제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호텔을 열고 싶으니까요. 최근에는 한국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과 호텔 업계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한국의 서비스 정신에 대한 감동을 진심으로 전했죠. 한국에서 서비스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 세심함이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방송에서 한 말인데 이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며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 그날 두바이 공항에서 그 한국인 고객에게 물을 쏟지 않았다면, 혹은 그가 다른 승무원에게 서비스를 받았다면, 아니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작은 우연들이 모여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제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온 기회였다고 믿어요. 저는 항상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고객은 그런 제 잠재력을 알아봐 준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꿈은 크지만 기회가 적은 젊은이들에게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호텔 인턴십에 관심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호텔 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죠. 그들의 열정 어린 눈빛을 볼 때면 제 자신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이 여정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단순히 직업적 성공을 넘어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죠.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두바이에서 일하다가 한국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국적이나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열정과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네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나탈리아 씨, 한국에서 계속 살 계획인가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지금은 한국이 제 집이에요. 이곳에서 제 꿈을 키우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콜롬비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제 호텔을 열고 싶은 꿈이 있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때로는 가장 사소한 만남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것이 두바이 공항에서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을 열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순간에 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지 누구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우연한 만남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때로는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만 그 도전이 여러분을 더 큰 꿈으로 이끌 수도 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면 주변의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